연속 확률 변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배우게 돼요. 우리 지금 그 전에 배웠던 거는 이산 확률 변수였어요. 이산 확률 변수는 얘는 확률 뭐라고 불러줘요? 질량 함수라고 배웠죠. 확률 질량 함수.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확률 분포, 확률, 이산 확률, 분포표가 제일 중요했어요. 표를 만들고 여기서 다 해결을 한 거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지막에 일반적인 이산확률 변수가 있고 이항 분포를 또 배우게 돼요. 특별한 경우죠, 이산확률 변수에. 자, 그 다음에 지금 배울 거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자, 이산은 뭐였냐면 확률 변수가 이렇게 셀 수가 있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셀 수가 있는데 연속은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이란 그 길이 같은 거 있죠. 뭐 고무줄을 이렇게 쭉 늘어뜨린다던가, 뭐 이렇게 키가 커진다던가, 무게라던가 이런 애들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이지 땅땅땅 한순간이 존재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 확률 분포표가.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질량이란 말하고 밀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질량은 불변의 값이죠. 우리 그 지구에서 10km면 달에 가도 10km여야 돼. 지구에서 60km면 달에 가서도 60km인 거야. 근데 달의 그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무게는 지구에서 무게가 10kg면 달에 가면 지구에서 무게가 60kg면 달에 가서 무게는 10kg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는 바뀌는 거거든. 근데 질량은 절대적인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건 그것 자체가 그냥 그대로 확률이란 뜻이에요. 그 값 자체가 확률이었던 거예요. 근데 연속 확률에서 이 밀도라는 말을 쓰는 건 밀도가 뭐죠? 얘는 부피분의 질량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체가 있고 전체 중에 내가 차지하는 게 확률이 되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긴 질량, 여긴 밀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으면 그 값 자체가 바로 확률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그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되면 이제 기하적인 확률이 좀 더 커요. 도형적인 측면에서.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확률은 이게 여기 이제 8등분 했다고 할게. 원판을 8등분해서 다트를 던졌는데 여기에 맞을 확률은 얼마겠어요? 여기 딱 맞을 확률. 딱 맞을 확률. 이 조각의 넓이를 비교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맞을 확률은 전체를 8등분한 것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1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분에 내가 원하는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부피분의 질량이 있다고. 여기. 그래서 전체 8등분한 것 중에 하나 8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딱 요 선에 여기에 정확하게 요 부분, 이 부분에 다트를 던져서 이 부분에 맞을 확률은 얼마겠어요? 없는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맞는다는 건 이 선들을 이게 계속 그었을 거잖아요. 전체가 이 선의 개수분의 내가 원하는 이 하나 선의 개수인 거잖아. 근데 이거 살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순간의 확률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산 확률은 확률 질량 함수 그 자체가 확률을 나타내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그 자체가 함수가 되는 건 아니고 이 함수의 어떤 구간의 간격 사이 이런 것들이
확률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볼게. 자,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대. 근데 길이나 시간, 무게 등과 같이 한 번에 땡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뀌는 거죠. 연속적으로 바뀌는 아이들. 그 같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연속적인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물품의 개수, 주사위, 뭐 앞면이 나오는 거, 뒷면이 나오는 거, 동전 던졌을 때 그런 것들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확률 분포표라고 했지.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표가 없단 말이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그렇지. 확률 밀도 함수야. 얘로 다 풀어줄 거야. 요거로. 얘는 연속은 확률 밀도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내가 요거를 기억을 해줄게. 이거 오늘 며칠 동안 공부할 거냐면 이틀 동안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양일간에 걸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양일 간격이 넓이가 확률. 이렇게 기억해 줄게요. 양일간이라고 좀 기억을 해줄게요. 양일간. 무슨 말이냐면 어떤 x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바뀐대. 거기서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알파에서 베타값이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줄 거야. 근데 어쨌든 확률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fx는 뭐가 돼줘야 돼요? 양수가 돼줘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뭐가 돼준다고? 양수. 물론 0인 거는 상관없죠. 근데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양수예요.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요거 알파부터 요 베타까지 정의되어 있는 게 알파부터 베타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부분의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줄 거냐면 항상 1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확률. 자,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확률이 돼주는 거예요. 뭐가 확률이 돼준다고? 내가 원하는 간격, 그죠? 사이간, 요 A부터 B까지의 사이간의 넓이는 이게 확률이 돼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있다 없다? P, X가 A일 때의 확률은 요 A일 때 확률은 요 X좌표가 A니까 이 점의 좌표가 FA가 돼주는 건데 이게 FA가 돼준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요거 쓰면 안 돼. 한순간의 확률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넓이, 간격의 넓이라고 했죠. 자, 이 간격의 넓이, 뭐야 이거? 간격의 넓이가 확률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의 확률은 없으니까 그러면 P 해주고 A부터 X가 B일 때까지의 확률은 결국은 누구랑 똑같아요? 요거 등호 없는 거랑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PA, PB는 없으니까 요 사이의 확률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 fx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래. 근데 구간은 0에서 2래요. 0 넣어주면 1이고 2 넣어주게 되면 0이어서 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0부터 2까지만. 그러면 항상 양수죠? 자, 전체 넓이를 봅시다. x축하고 사이의 넓이를 보면 2분의 1 밑변의 길이 2고 높이 1이에요. 그래서 넓이 얼마예요? 1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니까 오케이, 여기 다 있죠. A에서 B까지 등호 있는 거나 등호가 없는 거나 여기 등호 없죠? 등호 없는 거 다 같다라는 뜻이야.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AX래. 자, 당연히 A는 양수겠죠. 구간은 0에서 2까지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한번 fx를 그림을 그려보자. 0 넣어주게 되면 0이고 2 넣어주게 되면 2a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2a가 돼주는 거예요. 자, a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할 거야?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줘야 된다? 1이 돼준다. 양수 1 간격이라고 그랬어. 양일 간 기억하자 그랬지. 양수 맞고 여기 넓이. 자,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2에다가 여기가 1이고 2예요. 그죠? 높이는 2a가 돼줄 거고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주는 거야? 1 나와야 되는 거죠. 요거 지워져서 a의 값이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돼주는 거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좀 A 값은 2분의 1이 돼주는 거죠. 자, 그럼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뭐라고 그랬어? 간격의 넓이라고 했지. 그래서 0부터 요 1까지 여기 사이 요 사이에 넓이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요건 이제 x좌표가 1이면 y좌표는 1로 썼으니까 a의 값이 2분의 1이어서 1,2분의 1인 거잖아요. 1,2분의 1. 그럼 요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밑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 돼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다르게 한번 볼게. 확률 무슨 함수? 밀도 함수라고 했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 전체 파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파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값을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요거. 그러면 똑같은 넓이가 몇 개 나와? 4개 나오는 거야. 전체 넓이가 4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풀어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는 직접 계산한 거고, 이 도형이 알맞게 다 똑같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으니까, 이 4제곱정에서 하나가 내 거다라고 풀어준 거야. 요거는 그 적분을 배웠을 때 적분의 이제 그 수학적인 부호가 있는 넓이하고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지금 벌써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는데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지 모양대로 막 생겼을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세상에 있는 그 통계를 내는 것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정규분포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 어떤 평균이 있을 거지, 그지? 평균. 평균은 보통 내가 이제 m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평균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겠지. 그치? 평균 점수가 제일 많을 거고, 평균보다 잘 본 애들은 조금 적을 거고, 좀 빵점 맞는 애들도 적을 거잖아. 그럼 그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항상 이런 모양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균에 좀 많이 있고, 제일 못하는 애들도 적고, 제일 많은 애들도 적은 거야. 평균에서. 자, 그렇고요. 뭐 우리가 학생들의 몸무게를 잰다고 해도 사람들의 몸무게를 잰다고 해도 평균이 여기 있을 거고 제일 무거운 사람 좀 적을 거고 가벼운 사람도 적을 거죠. 그죠? 뭐 키의 평균을 구한다고 그래도 키를 딱 잰다고 해서 평균 키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고 뭐 2m 넘는 사람 좀 적을 거고 또 작은 사람도 작아지겠죠. 이런 종 모양을 따져주는 게 정규 분포라고 해요. 평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것들. 이런 애들, 이 종 모양의 형태. 딴 거 없어요. 정규분포는 뭐냐면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종 모양이면 정규분포다 그러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여기가 2예요. 2는
E는 2.7182818 이렇게 나간대. 인 무리수라고 되어 있고 요 지수가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x 빼기 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식을 이제 외울 필요는 없는데 기억을 해주면 조금 좋겠고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런 모양이야. 이거 지금 결정 짓는 거는 이 fx를 그려주면 이렇게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종 모양이 돼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종 모양이 돼주는데 가운데 값이 m이니까 여기다가 m을 넣어주잖아. 그러면 m 빼기 m은 0이지. 이 부분이 0이니까 2가 어쨌든 숫자지만 0 제곱해주면 1이 돼줄 거여서 여기 요 맨 위에 꼭대기의 좌표는 x좌표는 m이고 y좌표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 되는 거야. 맨 위에 꼭대기는. 이해 가니? 됐지? 이렇게 돼준대. 이렇게 종 모양이 돼주는 걸 우린 정규분포라고 해줄 거고 이 전체 부분의 넓이는 항상 얼마가 돼준다? 1이 돼주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는 항상 1이어야 돼요. 이거 확률 밀도 함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좌우 대칭이거든? 누구에 대해서? 평균 m에 대해서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부분, 왼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줄 거고 0.5가 돼줄 거고 오른쪽 부분의 넓이도 0.5가 돼줘야 돼요. 절반으로 반반씩 나눠가줘야 되죠.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x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정규라는 게 이게 노멀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n자를 쓰고 노멀할 때 n자를 쓰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제곱이다라고 해주면 얘만 알고 있으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잘 보게 되면 나머지는 상수야 상수. 고정되어 있는 숫자고 이 시그마랑 여기 시그마 여기 있죠? 평균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이거 루트 2 파이 알잖아 얼마인지 3.141592 여기는 2는 얼마야? 2.718 2818 막 이렇게 가주면 돼. 얘네들은 숫자에 고정되어 있는 숫자고 평균하고 시그마만 바뀌는 거니까 평균하고 시그마만 알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x는 정규분포 평균하고 표준편차의 제곱이다라고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걸 따른다라고 해.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분포. 자, 직선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래. 종 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래.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x는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거 이거 뒤집어지면 누구 있어? 2차 함수하고 좀 비슷하죠. 2차 함수도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었고 요걸 식으로 나타내주면 내가 뭐라고 대주는 거야? f에 m 빼기 x하고 f에 누구? m 더하기 x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f에 3 빼기 x가 f에 3 더하기 x랑 같다. 그러면 이건 뭐야? 그렇지. 평균이 얼마다? 3이다라고 찾아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져 문제에서.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시그마 값은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겠지. m이 요거 m1일 때, m2일 때, m3일 때 얘네들이 바뀔 거야. 그리고 좌우로만 이동하는 거야. 평균값 때문에 좌우로만 이용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그마가 앞으로 넘어갈게. 자, 여기 선생님이 뭘 해줄 거냐면 아까 정규분포를 생각을 했을 때 너무 크게 그렸는데 이게 반 잘라서 여기가 m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 그랬어? 0.5. 이 부분의 넓이도 얼마야? 0.5인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얼마가 될 거면 평균은 m이고 x좌표는 m이고 y좌표는 이건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이란 말이야. 자, 편차지 시그마가. 자, 이 시그마가 편차야. 편차가 작다고 한번 생각해봐.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소리야.
평균값하고 편차가 작아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편차잖아. 그럼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작아. 그럼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이해 가니?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라고. 자, 얘가 시그마가 작아지면 편차가 작다는 소리니까 평균에 많이 모여 있어. 그럼 평균에 더 많은 숫자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죠? 평균들이 더 많이 있어. 평균들이 다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렇게 그려지면 얘 전체 넓이가 얼마여야 되는데 1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 파란색 넓이가 1인데 빨간색 넓이는 1보다 커버리겠지. 그럼 어떻게 돼주겠어? 어느 순간은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밑으로 쳐줘야 되겠지. 이렇게 파란색하고 크로스 되는 부분이 생기겠지. 원래 좌우대칭인데 지금 좌우대칭으로 안 그렸네. 어째 이렇게 돼지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가 작아지면 높이는 어떻게 돼주는 거예요? 높이는 어떻게 돼진다? 높이는 커진다 라고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시그마가 커졌어. 편차가 커졌어.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크대. 그럼 평균에서 차이가 양옆으로 있는 애들도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평균에서 이쪽에 있는 애들도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평균보다 차이가 커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높이는 내려와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돼준다?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편차하고 높이는 서로 반대야. 자, 또 한 가지 이제 같은 얘기를 다르게 또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 여기가 평균이 m이야. 그러면 m부터 1시그마만큼 같다고 하자. 그러면 m 더하기 1시그마 이렇게 돼주겠지. 그런데 m하고 요 시그마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 부분의 넓이가 항상 얼마냐면 0.3413이야. 그러니까 평균에서 평균 더하기 1시그만큼 갔을 때의 확률이 항상 얼마라고? 0.3413이라고. 그럼 반대로 여기 1시그마 왼쪽으로 가게 되면 m 빼기 1시그마인데 이쪽도 0.3413이니까 내가 만약에 원하는 확률이 m 빼기 시그마부터 x는 크고 m 더하기 시그마보다 작다면 이 확률은 대충 0.7 정도 되는 거야. 이걸 2배 해줄 테니까 0.3413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2배 해주는 거야. 이해 가니?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 그냥 얘를 넓이를 이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되는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 0.7, 70% 되는 어떤 사각형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이 폭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지. 이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높이가 어떻게 돼줘야 되겠어? 커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사각형이 된다. 이게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높이는 어떻게 돼주고 커지고 반대로 시그마가 커졌어. 옆에 폭이 더 커졌단 말이야. 이게 옆에 폭이 이렇게 커졌다. 그럼 어쨌든 70이 돼줘야 되니까 좀 높이는 낮아질 거잖아. 그럼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높이는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죠. 하여튼 시그마하고 높이는 어떻게 된다? 다르다. 반대다. 여기서도 저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그마 값이 커지면 높이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양쪽으로 넓게 퍼진 그런 모양이 돼준다.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는 평균이나 시그마에 대해서 모양이 맨날 바뀔 거잖아. 그럼 그거 넓이 구할 수가 없겠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를 하나 생각을 해놨어.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가 있을 거잖아. 그 녀석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 종 모양이긴 종 모양인데 평균이 얼마다? 0.
표준 편차는 얼마다? 1인 정규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름 붙여주자라는 얘기야.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자, 어쨌든 종 모양은 이렇게 됐대. 근데 이거 표를 요 넓이들을 다 구해놓은 게 있어.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잖아. 넓이가 확률이라고 해서 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 표. 그럼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여기 값이 항상 0부터 시작해서 요 A 값에 양수 A 값에 대해서 요 부분의 그 확률을 다 표로 구해놨어. 그러면 지금처럼 0부터 1.7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1.72 만나는 거니까 0.4573이 돼주는 거야. 여기 이렇게 표를 보면 돼.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왼쪽을 보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오른쪽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0.4573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표준 정규 분포는 보통 다 Z라고 써줘요. Z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인 거야. 1의 제곱. 이걸 분산이야 이거. 표준 편차의 제곱. 헷갈리면 안 돼. 표준 편차의 제곱이야. 자,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확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한 번만 보면 돼. 여기 항상 0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0부터 A까지의 여기의 확률은 어디서부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하고 같아지는 거겠지, 그지? 0부터 1까지 같아질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래. 여기, 이 부분의 확률.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 0부터 B까지 이 전체의 확률에서 0부터 A까지 이 빈 공간의 확률은 빼주면 되는 거야. 나는 확률이 무조건 0부터 양수까지만 확률이 표로 나와 있으니까. 자, A보다 크대. 자, 요 A보다 큰 확률. 내가 알 수 있는 건 0부터 A까지의 여기 확률은 알 수 있잖아. 근데 두 개 더해주면 오른쪽은 항상 얼마야? 0.5지. 그럼 0.5니까 0.5에서 0에서 A까지 확률을 빼주시면 돼. 알겠죠? 자, 4번. A보다 작대. A보다 작으면 이제 양수인데, 자, 0에서 여기까지의 확률은 항상 얼마고? 0.5고, 내가 0에서 A까지 확률은 표로 구할 수 있으니까 0.5에서 0부터 A까지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해주면 0부터 B까지는 그냥 계산해주면 되죠. 0부터 B까지는. 근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0부터 A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0부터 A까지 확률하고 0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규 분포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다 표준화해서 계산해 줄 거야. 우리한테 X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 X. 평균이, 여기 밀렸다. 잠깐만요. 평균이 이렇게 M이야. 이게 M이고, 표준 편차 얼마 시그마가 있어. 이걸 맨날 계산할 수가 없잖아. 평균이 만약에 이게 3이야, 3. 예를 들어서 평균이 3이래. 그러면 내가 여기 4부터 5까지 되는 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P 해주고 4부터 X가 5까지의 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줘야 돼? 이 fx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데 내가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확률을 구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1대1로 표준화 해주는 거야. 표준화. 응? 이 녀석을 표준화를 해주는 거야. 자, 봐봐. 평균을 얼마로 바꿔버리고, 야, 여기는 이제 표준화니까 Z축인 거지. 평균을 0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3이 0이 된 거야. 3이 0이 돼주고 4의 값을 여기가 잘 모르겠지만 Z1으로 바꿔. 4의 값은 5의 값은 Z2로 바꿔. AB로 바꿀게. 아까 했으니까 AB로 바꾼다고 하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로. 그러면
요 부분의 확률을 요거를 구할 때 내가 P 해주고 A부터 Z, B, Z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한다라고 해주면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하고 똑같은 넓이를 내가 계산해 주는 거라고. 얘 계산은. 이걸 계산할 수 없으니까. 표준화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여기 부분의 넓이하고 이쪽에 있는 넓이하고 얘랑 넓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하냐면 자, 뭘로 바꿔줘야 돼? 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바꿔줘야 되겠지. 자, x라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데 나는 z로 바꿔줄 거예요. z는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이 얼마고 0이고 표준 편차 1의 제곱 이렇게 되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이거 배웠지. 2에 a의 x 더하기 b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a 나오고 x의 평균 더하기 b 그대로 돼주는 거지. 맞지? 평균은 그대로 돼주고 분산은 어떻게 할게? 분산은 어떻게 됐어? 그렇지. a의 제곱분의 아이고 이건 a 제곱분의 a 제곱 vx 이렇게 된 거잖아. 분산은 뒤에 있는 거 필요 없었고 시그마 ax 더하기 b 시그마 ax 더하기 b는 절대값 시그마 절대값 시그마가 아니고 a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a예요.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x에서 x의 평균을 빼. 이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편차로 나눠. 여기 시그마로. 그 값을 z라고 하는 거야.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z가 나와. 그 z의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돼. 자, 한번 볼게. z의 평균을 보자. z의 평균은 2 대주고 자, 이 z가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니까 시그마 분의 1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돼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분의 1에 2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 될 텐데 2x하고 m은 같은 거잖아. 평균이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준다? 0이 돼준다 라고 돼주는 거예요. 자, VZ 보자. VZ. VZ는 똑같을 거 아니야. V. 자, 여기 시그마 분의 1에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돼줄 거여서 앞에가 시그마 분의 1에 전체 제곱에 vx 이렇게 될 거야. 근데 vx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vx가 시그마 제곱이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 1인 거야.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도 당연히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됐죠? 다시 z는 어떻게 구한다?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z 어떻게 구한다고?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이거 왜 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보자. 표준화하는 이유. 표준화의 장점. 표준화. 표준 정기 분포로 하는 이유. because. 첫 번째 뭐 하려고? 계산은 뭐 하려고? 계산이 쉽게. 계산을 쉽게 하려고. 그지? 계산을 쉽게 하려고. 자, 두 번째. 계산을 쉽게 해주면 다른 애들끼리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지. 다른 지표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주려고. 표준화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저거 좀 제발 적으라고.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과 분산이 다한 것 같을 때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세요. 그럼 x는 뭐예요? 이거 1번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8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는 2야.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x는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얼마고? 마이너스 10. 표준편차 분산이 25니까 표준편차는 얼마요? 그렇죠. 5의 제곱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자, 정규분포 평균 m하고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요 녀석이 이렇게 됐을 때 a, b를 나타내줘라. 자, 무슨 말일까? 자, 한번 여기 보면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는 지금 누구예요? x축이에요. 자, x축. x축에서 여기가 이제 m이 돼주는 거야. 다음에 m 더하기 시그마. 여기 m 더하기 시그마. 자, m 더하기 2 시그마가 있네. 2 시그마. 자, 여기 m에서 1 시그마까지가 여기 부분의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넓이죠? 이 부분 확률이 누구냐면 a래. 자, 여기 a라고 주어졌어. 여기 a야. 그 다음에 m부터 2 시그마까지, m에서 2 시그마까지 이 부분이 이제 b인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은 이 전체가 b니까 여기는 b-a가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 시그마부터 2 시그마까지는 b-a가 되는 거야. 자, 1번 보자. 1번 마이너스 m 빼기 시그마부터 여기 m에서 시그마 여기죠. 여기 m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서부터 m까지의 확률 똑같이 좌우 대칭이니까 누가 돼주는 거야? a가 돼주는 거야. 자, m 더하기 시그마 여기 m 더하기 시그마 이쪽 부분의 확률을 구하래. 자, 이게 전체가 0.5인데 이쪽 부분에 m 더하기 시그마 이상이니까 0.5에서 a를 빼줘야 되겠죠. 이 부분은 m에서 m 더하기 시그마까지가 a고 m 이상은 0.5란 말이야. 0.5에서 a만 빼주는 거야. 자, 2번 m 더하기 시그마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얼마니 그러면? 이거 계산했죠, 그죠 벌써? b-a. 자, m 빼기 2 시그마, m 빼기 2 시그마 여기야 여기. 그러면 m 더하기 2 시그마 이쪽 부분과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는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가 b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0.5 빼기 b가 돼주는 거지. 0.5 빼기 b. 오케이. 자, 1번만 볼게. z가 1.5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래. 다 못할 거고요. 자, z축이에요. 0이고 여기가 z. 여기가 1.5래. 1.5보다 클 요 확률을 구해달래. 1번. 근데 0에서 1.5까지가 얼마? 자, 요 스몰 z가 1.5면 0부터 스몰 z가 1.5일 때가 0.433이야. 여기가 0.43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가 0부터 시작해서 여기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 그랬어? 0.5라 그랬잖아. 0.5. 그러면 0.5에서 0.432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0.0228이 되지는 거예요. 얘는 0.0228이다. 나머지들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처음이니까 연습해봐. Z로 표준화하세요. 그래서 Z 어떻게 할 거예요? Z는 X에서 누구를 빼줘라? X의 평균 5를 빼주고 누구로 나눠줘요? 표준편차 3으로 나눠주면 돼. 자, 여기서도 X는 빼기 누구? 마이너스 12 나누기 누구? 4 해주면 Z 대문자 Z 돼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필수예제 2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1하고 x2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래. 자, 지금 봐봐. fx가 이거 높잖아, 그지? 높으니까 얘가 언젠가는 내려가는 거야. 이게 fx야, 이게. 요거 fx. 빨간 거가 fx야. 내려가줘야 돼. 그래야지 넓이가 1이 돼주니까. 자, 평균. x1의 평균 얼마예요? m이잖아요. x2의 평균도 m이에요. 가운데 대칭이니까. 둘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네 기억은 틀린 거야. 자, 표준 편차가 크면 높이는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지? 그럼 지금 봐봐. gx가 더 낮지? 높이가.
Cx가 낮으니까 G한테 시그마가 더 큰 거야. 니은은 맞는 거예요. 맞죠? 다음에 확률 M보다 X1이 작대. 그러면 M보다 X1이 작으면 요거보다 작을 거니까 이 부분의 확률을 말하는 거야. PX1이니까 fx에서 평균에도 왼쪽. 근데 두 번째 거는 뭐냐면 gx의 평균이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 이 부분의 확률은 어떻게 돼? 둘 다 0.5여야지. 평균의 왼쪽인데. 둘 다 0.5야. 그래서 여기는 같아야 되는데 틀리다고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해달래. 자, 어떻게 할 거예요? p 해주고 1번 볼게. 자, x는 평균이 m이고 편집편차 10이야. 자, z로 바꿔주고 80에서 x값이 80인 거잖아. 80에서 누구를 빼주고 100을 빼주고 누구로 나눠준다? 1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얘 값은 p 해주고 z가 분자가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을 1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예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 z축이야. 땡땡땡땡땡 0이고 땡땡땡땡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 부분은 여기 2를 해주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얘 값은 0.5 전체에서 빼기 0부터 z가 어디까지? 2일 때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0부터 2까지 확률이 얼마예요? 0부터 2까지가 0.477이래. 0.5에서 0.4772를 빼달래.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되죠? 0.0228이 돼주면 돼요. 자, 2번 볼게. 2번 P 해주고 자 90에서 100 90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 Z 110에서 100 나누기 10 이렇게 돼준 거야. 자, 그러면 90에서 100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이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1을 해주고 1까지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라고 돼준 거죠. 자, 정규 분포를 그리고 얘는 Z축인 거야. Z축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에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은 얘는 완전 좌우 대칭이니까 0에서 1까지의 요 확률을 구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2배 곱하기 P 0부터 Z1까지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2 곱하기 0부터 1까지가 누구야? 0.3413이에요. 2배 해주면 0.6826이 돼주겠지. 자, 3번 볼게. 3번. 자, 85. 아이고 참. 85에서 얼마 빼고 평균 100을 빼주고 10으로 나눠주고 또 X 누구로 나눠줘요? 95에서 100을 빼주고 또 10으로 나눠줘. 여기는 15예요. 15 마이너스 1.5가 돼주겠죠. 여기 15잖아. 10으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5. 얘는 얼마예요? 5죠. Z. 선생님 실수. 이거 Z입니다. 이거 Z. 표준화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고 있죠. 자, 표를 그려서 보게 되면 Z축이에요. 0이고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0.5 요 사이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이쪽에 0.5하고 1.5하고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0에서 1.5까지의 확률, 0에서 1.5까지의 확률 0.4332, 4332에서 0에서 0.5까지의 확률, 0에서 0.5면 요거네요. 0.1915 요거를 빼주시면 되겠어요. 빼주면 얼마일까요? 계산해주면 0.2417이 되죠.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을 때 px가 0.3023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달래. 확률 p의 값은 k에서 평균 30을 빼주고 누구로 나눠져? 시그마 2로 나눠지고 x 대신에 z로 바꿔주고요. 자, 35에서 30을 빼줄 거예요. 35에서 30을 빼주고 2로 나눠지겠지. 그러니까 이때의 확률이 0.3023이 나와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p 해주고 여기 부분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오겠죠. 이쪽이 얼마가 되죠? 2.5죠. 2.5.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만 그냥 네모라고 할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Z축이 있고 평균이 0이 있는데 여기 2.5가 있어. 네모가 만약에 자, 여기 0부터 2.5까지의 확률은 0.4938이야. 이쪽 부분의 전체 넓이가 0.4938이라고. 만약에 네모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0보다 작은 쪽에. 그러면 네모부터 2.5까지의 확률은 0.4938보다도 훨씬 커지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확률은 지금 얼마냐면 0.3023이란 말이에요. 또 작아진 거지. 그러니까 네모는 음수가 아니라 어디쯤에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에 있게 되지. 양수 쪽에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쯤에 있어야 돼.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가운데는 아니고 어딘지 몰라. 이쯤에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의 확률이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0.3023이 나와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 0부터 네모까지의 확률은 자, 이게 0.3023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확률하고 0.3023하고 더해주면 얘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두 개 더해서. 이해 가니? 이 두 부 반 잘라가지고 0.3023하고 P로 두 개로 나눴단 말이야. 전체가 0.4938이고. 그러면 요 P의 값, 요 확률의 값은 0.4938에서 0.3023을 빼줘야 되는 거죠. 요거 빼주게 되면 0.1915가 나와요. 0.1915. 어? 그러면 요 부분이 0.1915면 0부터 얼마까지가 0.1915예요? 0.5죠. 0.5. 0.5. 네모가 얼마가 돼줘야 돼? 0.5가 돼줘야 됩니다. 네모가. 네모가 0.5. 네모가 누구예요? 그렇죠. K-30 나누기 2 해준 게 0.5. 자, K-30은 1이 돼주고 K의 값은 얼마다? 31. K의 값은 얼마다? 31.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전체 5,000명의 시험 점수가 자, 점수예요. 자, 평균 이거 단위 조심해야 돼, 너네. X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X가 뭔가 막 고민한단 말이죠. 점수가 평균이 345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자, 여기 볼게. 점수라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얼마 평균이 345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오른쪽 표준 정기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 이상인 지원자는 전체의 몇 %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로 1이면 퍼센트로는 100%인 거죠. 그죠? 확률로 2분의 1이면 퍼센트는 50%인 거예요. 그럼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점수를 내가 변수 x라고 할게. 자, 이거 확률을 구해보자. 350점 이상. 자, 다 했어. 조금만 참어. 375점. 자, 이렇게 내줬대. 자,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하고 있어요. 자, 350에서 345 빼주면 5점. 빨리 할게. 5 나누기 10 해줄 거니까 10분의 5, 0.5예요. 0.5보다는 크고 375에서 345 빼, 30이지? 30을 10으로 나눠 3이야, 3.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0부터 3까지 확률. 0부터 3까지 확률 0.4987에서 0부터 0.5까지 확률 0.1915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게 되면 0.3072가 돼줄 거고 퍼센트로 나타내드렸으니까 100을 곱해주게 되면 30.72%가 되는 거죠. 자, 2번 볼게. 2번 점수가 365점 이상인 지원자는 몇 명인지 일단 구하래. 일단은 365점 이상인 확률이 얼마인가 좀 구해볼게. 어떤 점수가 365점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자. 얘는 그러면 Z로 바꿔주고, 아이고 선생님 실수했네 또. 이거 X 아니에요. 왜 자꾸 Z 표준화했으니까 여기는 X고 여기는 Z가 돼주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365에서 345로 빼주면 20. 20을 10으로 나눠주면 2인 거예요. 2보다 클 확률인 거죠. 얘가 점수야, 점수. X가 점수인데, 점수니까, 여기 어딘가에, 여기 평균은 345점이고, 여기는 365점인데, 이 점수가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이 사람의 분포 상태나 점수의 분포 상태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몇 명인지 여기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확률이 얼마냐면 2보다 클 확률이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야. 477이. 얘를 빼줘야 돼. 이걸 빼주게 되면 0.0228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사람 수로 따져주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 수를 내가 뭐 n명이라고 할게. n명. 그럼 여기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되지는 거야? 전체가 5,000명이잖아. 5,000분의 저기 들어가 있는 n명 이렇게 되지는 거지. 사람 수는 사람 수. 그죠? 그게 얼마다고? 0.0228이래. 5,000을 곱해줄 거니까 우선 공세기부터 곱할게. 하나, 둘, 셋. 그러면 22.8이에요. 22.8에다가 곱하기 5 해주면 n이다. 그러면 114명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n명은 몇 명? 114명이다 라고 돼주는 거예요. 입학 정원이 484명인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 응시한 2,000명이 시험 점수네 또 점수가 자 이거 점수의 점수 점수의 평균이 얼마가 돼주고 3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0점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대학 합격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구해달래. 점수로는 커트라인 점수야. 자, 이게 X축이야. X축이 있고 이렇게 평균이 이제 350이고 여기 어딘가에 커트라인 점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커트라인 점수가 있으면 이 합격할 확률이 얼마일까? 몇 점 이상 받아야 돼? 합격하려면 전체 응시자가 2,000명이니까 합격할 확률은 2,000분의 몇 명이 정원이에요? 484명인 거죠. 합격할 확률이. 그러면 2로 나눠주면 1000분의 242니까 합격할 확률이 0.242인 거지.
맞지? 0.242예요. 그러면 여기 이 커트라인 점수, 자 여기 350점이고 350점에서 이 커트라인 점수까지 들어올 확률은 0.5에서 0.242를 빼줘야 될 거잖아. 0.242 빼주면 이 확률은 0.258이 돼주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식으로 써주면 px가 350점보다는 크거나 같고 커트라인보다 작을 점수가 0.258이 돼주는 거죠. 자, 표준화하자. 계산을 하려고 표준화 350에서 350 빼주면 0 z 커트라인 점수에서 350점을 빼주고 표준 편차 70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0.258이 돼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고 되면 z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되면 0.7이네. 이 값이 얼마라고? 0.7이 돼줘야 돼. 커트라인 점수가.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C-350 나누기 70을 해주면 0.7이 되죠. 70 곱해지면 C-350 70하고 0.7 곱하면 77에 49랑 똑같아. 자, 커트라인 점수는 350 넘어가 줄 거니까 399점이 돼주는 거예요. 커트라인 점수는 399점이다.